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교 학점제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대전신일여고 신칠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고교 학점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는 봤지만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할 텐데요. 내년부터 우리 학교가 고교 학점제 시범학교로 운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고교 학점제가 일부 우리 학교에 도입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과목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그 과목에 대한 안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고교 학점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고교 학점제는 여러분들에게 과목 선택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의 모든 수업은 선생님들이 직접 시간표를 짜고 여러분들은 그에 따라서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취업처와 또 대학 관련 학과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과목 선택권이 학생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는 전체 7개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학교에서는요, 다양한 과목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현재 교육과정에 있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개설이 되고요. 그 개설된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선택을 할 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2단계입니다. 바로 진로 학업 설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과목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그 과목이 단순히 흥미가 있어서 아니면 친구가 그 과목을 선택하니까 이렇게 선택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업처, 여러분들이 미래에 되고 싶은 직업, 또 가고자 하는 대학, 이런 학과와 여러분들 진로, 전공에 맞게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3년 동안의 진로 학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계하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로와 학업 설계 단계를 거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 과목을 이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업 이후에 이제 학생 평가가 진행되는데요. 이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평가 방식과 달라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평가 방식은 보통 교과,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은 내신 석자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의 상대평가로 진행되었고 전문교과, 사업경제나 회계원리 같은 이런 전문교과들은 A부터 E의 성취평가, 즉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게 되면 모든 과목들이 다 A부터 E의 성취평가, 즉 절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요, 우리 지금 현재 1, 2학년 학생들에게 이 부분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이 부분은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 이후에 여러분들은 출석과 그리고 시험 점수에 따라서 이수와 미이수가 되고요. 이수를 한 학생들은 학점을 취득하게 되고 졸업하게 되는 학점이 모두 쌓이게 되면 졸업 이수 학점이 요건이 완성되고 그럼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구조로 이 고교 학점제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과목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와 학업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학 후에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진로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내가 고등학교 정규 과정 내에 어떤 과목을 들으면 나의 미래에 유리할 것인가를 잘 고민하고 이렇게 학업 설계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은요 학업 계획서를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1학년 때는 어떤 과목을 듣고 2학년 때는 어떤 과목을 듣고 3학년 때는 어떤 과목을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어떤 대학, 어떤 취업처 그리고 그 대학 이후에는 어떤 직업인으로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학업 계획이 작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과목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의 흥미와 관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자신의 전공을 잘 살리고 미래에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직업과 가장 관련 있는 교과목을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꾸준히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수업과 학생 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수업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과정이 중심이 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심되는 수업 그리고 평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과목들이 A, B, C, D의 성취평가, 절대평가제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과의 상대적 어떤 대립이나 경쟁 구도가 아니라 자기가 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성취 수준을 도달한다면 누구나 다 A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고교학점제는 운영되게 됩니다. 단 이 성취평가제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1, 2학년 학생들은 기존의 제도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또 하나 학교에서 모든 과목들을 개설하는 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도 한계가 있고 학교의 실습실이나 환경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듣지 못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그게 바로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바로 너도나도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그런 교과목들, 전교 수업이나 동아리, 진로와 관련된 이런 교과목들을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그렇게 들은 수업들은 나중에 다 졸업학점으로 이수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듣지 못한 수업들은 이런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해서 수업을 듣는 기회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교학점제는요, 올해 사실은 마이서 고등학교에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도입 기틀이 마이서 고등학교부터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는 내년에 시범학교라서 일부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겠고요. 2022년도가 되면 전국의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는 다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됩니다. 즉 2022년도 신입생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가 되면요, 전국의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들이 다 고교학점제를 실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학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내년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과목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에 우리 학교가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도입이 되는데요. 모든 과목들을 선택하는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몇 개의 과목들만 선택하는 고교학점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학년, 2학년이 2학년, 3학년으로 진급할 때 몇 개의 과목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 선택해야 될 과목들을 안내드리면 여기와 같습니다. 자, 먼저 2학년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예비 2학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예비 2학년에 올라갈 때요. 경영정보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기업과 경영과 기업자원 통합관리라는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회계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전자상거래 일반과 기업자원 통합관리 이 두 과목 중에 역시 한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학년 미디어예술과 만화예술과 디자인과 우리 문화콘텐츠 계열 학생들은요 다 공통입니다. 우리 예비 2학년 학생들은요 드로잉, 미술 전공 실기 이 두 과목 중에 역시 한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3학년 학생들 살펴볼까요? 자, 3학년 학생들은 현재 이제 2학년
학생들이 되겠죠. 예비 3학년이니까요. 자, 우리 예비 3학년 학생들, 경영정보과 학생들은요. NCS 사무행정과 NCS 매장 판매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금융회계과 학생들은 NCS 세무실무와 NCS 보험모집 중에 역시 한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 3학년 문화 콘텐츠 계열 학생들은 공통입니다. 방송 콘텐츠 제작, 만화 콘텐츠 제작, 시각 디자인 모두 NCS 실무 과목인데요. 이 NCS 실무 과목들 중에 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과목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잘 모르죠. 도대체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또 이것이 나의 어떤 자격증, 취업, 또 진학, 대학과는 어떤 관련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 과목에 대한 안내는요, 우리 학교의 경영계열과 문화 콘텐츠 계열 관련해서 전문가이신 이재희 선생님과 이주연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학과별로, 학년별로 더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설명 잘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과목 선택은요, 1월 4일 날, 돌아오는 새해 1월 4일 월요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한 과목 선택하는 거 충분히 고민하시고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계열 선택과목 설명을 맡은 이지희 선생님입니다. 그럼 2학년 경영정보과 과목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목을 설명하기에 앞서 경영정보과 목표와 배우게 되는 전문 교과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정보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유통과 서비스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여 공기업, 대기업 사무원, 인터넷 쇼핑몰 창업과 관련 분야로의 취업 및 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기초 교과목을 토대로 2학년에는 사무관리,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전자상거래 일반, NCS 사무행정, 기업과 경영, 기업자원 통합관리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사무관리와 NCS 사무행정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사무관리 과목을 좀 더 심화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히 NCS 사무행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공문서 작성, 회의를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 등을 배울 것입니다.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과목은 1학년 때 배운 회계원리 과목의 실무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사용하게 될 회계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일반 과목은 쇼핑몰 창업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전반적인 이론을 다루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기업과 경영, 기업자원 통합관리 이 두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한 과목을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과목인지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럼 기업과 경영, 기업자원 통합관리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과 경영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특성화고에 입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의 친구들은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겠죠?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 기업과 경영 과목입니다. 기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사람은 어떻게 직원은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그리고 생산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지 등등 기업의 전반적인 이론들을 한 권으로 집약을 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목을 배우면 여러분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기업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3학년에 진급을 해서 공기업 취업을 준비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는 서류 전형을 합격을 하고 또 필기 전형을 치러야 되는데 이 필기 전형에서 기업과 경영에서 배운 이론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기업자원 통합관리 과목입니다. 요즘 수많은 기업들은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들을 통합해서 한 번에 관리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원을 통합해서 관리하자라는 게 바로 기업 자원 통합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자원 통합 관리 과목에서는 제품을 만드는 생산, 그리고 생산된 제품을 관리하는 물류, 직원들을 관리하는 인사, 그리고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이 네 가지를 모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실무 프로그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ERP 회계와 ERP 인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ERP라고 하는 것이 기업자원 통합관리의 약자입니다. 이번에 공기업에 취업한 언니들이 많죠. 그 공기업에 취업한 언니들이 모두 이 ERP 인사와 ERP 회계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기업자원 통합관리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금융회계과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계과는 금융산업의 변화에 맞춰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어낼 금융인재를 양성해서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의 회계직 사무원으로서의 취업, 그리고 관련 분야로의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과입니다. 2학년 때는 1학년 때 배운 기초 과목을 토대로 사무관리,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기업과 경영, 전자상거래 일반, 기업자원 통합관리, NCS, 세무실무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자, 사무관리 실무와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기업과 경영 과목은 앞서 경영정보과 설명 시에 설명을 해드렸으니 NCS 세무실무 과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 세무실무 과목은 세금 관련 업무를 배우는 실무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을 해서 내야 될 세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급여 관리 담당자가 되어서 직원들이 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럼 선택 과목인 전자상거래 일반과 기업자원 통합관리 과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상거래 일반은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았죠?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시장도 매우 활성화되었고 관련 산업도 매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전자상거래 일반 과목은 인터넷 쇼핑몰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이론과 기본 전략을 배우는 과목으로 수업을 열심히 듣게 되면 전자상거래 운용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또한 미래 유망 기업인 유통기업으로의 취업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자원 통합관리 과목은 앞서 경영정보과 선택 과목을 소개할 때 설명을 해드렸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학년 경영계열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하는 것이니만큼 꼼꼼하게 과목 내용을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의 미래 진로에 어떤 과목이 도움이 될지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